백신 주식을 포함해서 바이오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가지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그때 사실 주식을 샀으면 100배 정도 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투자 로그인의 해외 주식 토크쇼 먼나라 이웃 주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꿀벌 아나운서 김기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간 복사기 개그맨 안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네네네. 백신 저희가 맞았잖아요. 두 명 다. 맞았죠. 네. 저는 뭐 얀센. 저는 그 있잖아요. 교차 접종했습니다. 1차는 아스트라, 2차는 파이자. 그런데 저희가 벌써 이 시간이 이렇게 흘렀나 부스터 샷에 대한 이야기도 요즘 나오고 부스터샷 얘기 있어요. 참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부스터샷이라는 거는 이제 그 추가 접종인데 네. 추가 접종을 한다는 거는 백신이 또 이제 팔린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백신을 만드는 그 제약사들의 주식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래서 백신 주식을 포함해서 바이오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을 모셔보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주식 치료제 전문 연구원님 나와주십시오. 방송!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NH투자증권에서 제약바이오를 담당하고 있는 박정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뭐 이렇게 식사 안 하셨어요? 기운이 없으시고 이렇게 네. 어깨가 이렇게 라운드 숄더로 이렇게 어? 네, 백신을 안 맞으신 거 아니에요? 네. 저도 이제 파이자 2회 백신을 저번 주 월요일에 이제 투약을 해서 네. 우리는 보통 백신 맞는다고 그러는데 투약을 했다라는 전문용어로 투약. 약간 말투가 의사 같은 게 좀 있어요. 저 의사는 아니고 저는 약사입니다. 약사세요? 네네네네. 선생님이죠. 그러니까 의사 약사분들이 약간 기운이 없으시거든요. 릴렉스하는 차원에서 제가 성대모사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식이 이게 야야 나 최종원이야 이 자식아 너 별로야? 그러면은 이거 어때 임마? 펭수입니다. 펭수요? 반갑습니다. 있었어요. TV에서 볼 땐 되게 재밌었었는데 지금 재미없나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감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평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재밌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 앞에 카메라 좀 보시고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요거 한번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네. 이게 뭘 해도 되게 어색하네요, 저는. 박병국 연구원님이 철벽입니다. 철벽. 난관이에요, 난관. 녹화하는 동안 이 철옹성을 한번 무너뜨려 보죠. 아 그래요. 한번 네. 뭐 백신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이 인구 대비 한 70% 정도 됩니다. 부스터샷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백신 개발 기업들 이거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겁니까? 네, 이제 승인이 된 기업만 말씀드리면 뭐 파이자나 뭐 모더나나 J&J나 아스트라제네카 요 정도 기업들을 좀 의미 있게 보고 있고요. 승인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은 뭐 노바백스나 아니면 국내 기업인 SK 바이오사이언스나 아니면 뭐 사노피 GSK 이런 기업들이 좀 대표적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신으로는 이제 100% 코로나를 막을 수는 없죠. 100%라는 건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mRNA 백신들 효과들이 되게 좋았어요. 확진을 막아주는 효과가 95% 정도는 나왔으니까요. 근데 부스터샷 얘기가 계속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게 많이 되고 있는 이유가 효과가 이제 떨어집니다. 파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1개월 정도에는 효과가 90% 이상 나왔는데 한 4개월 정도 지나니까 80%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개월 수가 더 지나면 그 효과는 더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부스터샷을 맞아라. 사실 백신이라는 게 이 개발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사업성 측면에서는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요? 5에서 1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뭐 R&D 비용도 많이 들고 장벽이 좀 높았던 그런 상황인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기술 하나만 제대로 갖고 있더니 뭐 백신을 1년 안에 그러니까요. 개발 완료했다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충분히 뭐 베팅할 만한 사업입니다. 이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전체 백신 시장은 한국 돈으로 하면 약 50조 원의 백신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19 백신 시장만 2022년에 200조 원이 넘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산업 자체가 매우 커지는 시장이죠. 그러네요. 네. 거의 여기 집중이 다 됐네요. 그쵸. 사실 저도 되게 아쉬운 게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초에 제가 보고서를 쓰려고 준비했었어요. 그때만 해도 코로나19 백신 개발한다고 안 했었거든요. 네. 그때 사실 주식을 샀으면 아이고. 이제 100배 정도
네, 우와. 100배 가까이, 100배 가까이. 100배 가까이 수익을 볼 수도 있었던 기업이었죠. 바닥에 있을 때 제가 모더나 막 보고서를 이제 막 쓰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예. 근데 사실 저희가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뭐 화이자, 모더나 이런 뭐 회사가 있는 거 몰랐잖아요.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또 이 제약회사들의 그 서열이 바뀌었다면서요? 해외 기업인 모더나나 바이오엔텍과 같은 기업이 원래는 시가총액이 2020년 초반에도 한 3, 4조 원대였는데요.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중반을 넘어서면서 200조까지 갔다 온 거죠. 네. 국내 기업에서도 뭐 SD 바이오 센서라든지 아니면은 SK 바이오 사이언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좀 라지캡이 되었죠. 나 유해진인데요. 깨졌다. 한 번 깨졌어요. 금 갔어. 철웅성이 금 갔어요. 네, 유해진 팬입니다. 안윤상은 재미없어? 아니요, 뭐 안윤상 씨를 이 사람 나 갑자기 이렇게 대다들 변하는 거 봐. 질문 하나 있는데 네. 백신 이게 그래도 안전한가 하는 그 저기 부작용 요구는 우려가 나도 좀 있어. 네. 무서워 죽겠어. 내가 주사를 못 맞대니까. 사실 안전성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1년 안에 백신이 승인받는 경우는 사실 없었다. 전통적인 백신 같은 경우에는 총 5년에서 10년 정도 안전성을 지켜보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가 생각보다 사망자도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래서 긴급 사용 승인이라는 제도를 활용을 해서 1년 이내에 이제 승인을 해준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규제 당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데이터를 팔로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백신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관련된 기업들이 그래도 있나 봐요. 꽤 많죠. 꽤 많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상공장 뭐 수주만 해서 이제 1.8조 원 정도 수주를 받았어요. 근데 이게 뭐 전부 코로나 관련된 건지 아닌지는 회사가 공개하고 있진 않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도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보고서를 쓰고 왔어요. 아침에 썼고 당장 말해봐요. 이렇게 말하긴 좀 그렇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를 네가 내 준다고 있어. 아니요. 긍정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되고 있어. 네. SK바이오사이언스를 가장 먼저 목표 주가를 달았던 게 이제 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고서를 이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저입니다. 진짜요? 그렇죠. 네. 최근에 주가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어머 선생님 제가 몰라뵙습니다. 갑자기 네. NH 투자증권이 제일 재밌는 분이시고 제일 말씀 잘하시고 근데 실제로 웃겨서. 정말 내부적으로는 제가 좀 재밌다는 평가도 많이 받고요. 정말 저도 소문 들었어요. 저도 소문 들었어요. 근데 진짜 듣지 않았어요? 들었어요? 집에 있는데 들리더라고요. 자네랑 이쪽은 간부니까. 아니, 저도 이게 혼자 막 그 할아버지 분을 이제 따라해보고 그랬었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해봐. 아니 여기서 제가 할 건 아닌 거 같고. 그거죠? 내가 뭐라고 했지? 그거죠? 해봐요. 네. 내가 뭐라고 했지? 내가 뭐라고 했지? 이거는 다 아프고. 어쨌든 SK 바이오사이언스를 계속 좀 말씀을 해드리면은요, 백신을 직접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GBP510이라는 파이프라인인데 글로벌 임상 3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국제 민간 기구인 세피로부터 펀딩을 2천억이 넘게 받았어요. 매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만큼 유망하고 주목이 되고 있는 파이프라인은 맞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CMO 비즈니스인데요. 노바백스나 아스트라제네카한테 수주를 잘 받아서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이 4천억 넘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냥 갖고 있어도 이렇게 그거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저는 바이오 기업에 투자를 하실 때 막 파이프라인이 되게 좋고 주가가 막 되게 올라간다라고 해서 그 기업에 당장 따라붙기보다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그 외에도 이제 백신 시장에서 좀 견고하게 커지고 있는 시장이 프리미엄 백신 시장입니다. 뭐 대상포진이라든지 자궁경부암, 뭐 폐렴구균 백신, 이런 백신들은 일단 단가가 뭐 한 해 투약하는데 $100 이상이에요. 네, 그래서 프라이스가 높은 거죠. 이쪽 시장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시장이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생각할 때 백신을 다 맞고 코로나 치료제까지 나오면 이제 백신 개발 기업은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현금 확보를 좀 많이 했거든요.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분기 현금 확보한 거를 보면 한 77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한국 돈으로 보면은 10조 정도 되는 거죠. 네. 와우. 그 돈으로 앞으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뭐 M&A를 할 수도 있고 그들이 하지 않는 뭐 항암제 분야에 대해서 뭐 다른 라이센싱 딜을 할 수도 있고요.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에도 좀 주목을 하시는 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문선입니다. 네. 네, 해설하러 좋아요. 오셨어요. 아주 좋아요. 유럽은 축구 시장만 큰 것이 아닙니다. 유럽에 있는 제약회사들 또한 축구팀처럼 몸집을 키우고 있다던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축구인으로서 정말 궁금하네요. 네. 축구인이 그게 왜 궁금해요? 이게 미국과 유럽이 합쳐지면은 아마 70% 이상의 제약 산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쪽이 매우 큰데 북미랑 유럽 지역에만 지금 뭐 공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뭐 아시안 퍼시픽 쪽에 대해서도 공장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라는 팀이 글로벌 제약사들한테 생겼고요. 사노피라든지 아니면 뭐 바이오엔텍이라든지 백신 쪽에서 잘해왔거나 지금 코로나로 잘했던 기업들이 투자를 좀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바이오 업체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캐털런트라는 기업이 있어요. 한 5년 전부터 바이오 약품 CMO 쪽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금액만 4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치면 5조 원 정도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 차트를 보셔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 흐름은 계속 이어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바이오 약품은 계속 성장을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CMO가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쇼티지를 본다면 가치는 또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아시아 쪽은 혹시 뭐 없을까요? 우시바이오라는 기업이 있어요. 한국에는 야오밍 바이오로도 알려져 있는 기업이고요. 농구 선수? 우리가 야오밍처럼 크겠다. 뭐 이런 의미. 뭐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잘은 야오밍이 모르지만 엄청 네, 그 또 정도. 축구도 봐봐요. 야오밍 크겠잖아요. 그렇죠. 야오미 이름 따라가네. 네. 이름 따라가 역시. 네. 이들에게 고PR을 지금 시장에서 반영을 해주는 거는 계속해서 캐펙스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캐펙스 투자가 뭐죠? 캐펙스라는 거는 이제 자본 지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들한테 캐펙스 투자는 결국 바이오 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짓는 데 사용하는 돈이겠죠. 올해만 이제 본다면 12.5억 달러를 또 투자를 하겠다라고 가이던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좀 되고 있는 거고 역시나 앞으로도 전망이 좋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지금 바이오 하면은 투자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좀 위험한 종목으로 분류가 돼요. 급등락이 심한 섹터로 좀 바라보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를 딱 들어보니까 바이오 쪽, 제약회사 쪽에도 튼튼한 기업이 있고 또 전망이 좋은 기업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좀 염두해 두시고 종목들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선글라스